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절벽 위에 칩질라 동병상련 삼성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과 인텔이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삼성은 주력인 메모리 기술 패권을 경쟁사인 하이닉스에 내준 상태고 파운드리 추격전에서도 성과가 미미합니다. 인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돈이 안 되는 자산을 팔아야 할 만큼 재무난이 심각하고 사실상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없다면 펩 건설 자체가 안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이미 평택 피포 공장과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2공장의 착공과 발주가 멈춘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올 하반기에 착공을 계획했던 것들입니다. 워낙 그 파운드리 수주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 파운드리 생산 라인으로 기획된 피포 일부 라인을 메모리 라인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는데요. 메모리 수요도 줄면서 증설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돌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 삼성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탄탄한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서 리스크 해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삼성의 경쟁력도 수주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데 따른 고육책이란 본질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삼성의 움직임이 이 보수적으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삼성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수주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먼저 그 엔비디아 HBM3 컬 테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차세대 GPU인 블랙엘이 핫하죠. 이 당초 출시 지연, 그 빅테크의 투자 축소 등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삼성이 결국 그 HBM 다섯 번째 제품인 HBM3 12단의 엔비디아 컬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앞서 하이닉스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3 12단 제품을 올 3분기부터 그러니까 9월부터 이르면 9월부터죠. 9월부터 양산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며칠 전 하이닉스는 HBM3 12단 양산을 시작했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인데요. 양산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엔비디아의 12단 HBM3E를 납품한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문제는 삼성인데요. 당초 삼성은 HBM3 8단 제품을 3분기 내에 양산해서 공급을 본격화하고 12단 제품도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2단을 하반기에 공급한다고 둘이 뭉술하게 비껴갔는데요. 9월은 이제 곧 끝이 납니다. 이제 3분기가 끝난다는 얘기죠. 올해도 4분기 즉 막판에 몰려있는 게 삼성인데요. 삼성은 이제껏 8단에서 12단, 16단 등 단수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그 HBM 제조 공법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변호해 왔는데 이 허언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자신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이 자신의 HBM 공급풀 안에 들어와야 GPU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삼성의 빠른 합류를 원할 것으로 봅니다. 이 아시다시피 쟁스당은 앞서 그 골드만삭스 테크 포럼에서 듀얼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에도 여지를 둔 듯한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인텔로서는 엔비디아로서는 그 패키징 물량을 다른 파운드리, 미국의 인텔 등에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이 파운드리 제조 수율이 올라온다면 삼성을 활용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것이죠. 패키지 물량도 다른 파운드리에 줄 수 있으면 주고 제조 같은 경우도 삼성이 기술 격차를 좁힐 수만 있다면 삼성에서 줘서 GPU 제조 단가를 낮추는 게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비싼 GPU 가격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SMC의 높은 제작 단가 그리고 하이닉스의 사실상 독점적인 HBM 공급이 높은 가격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삼성을 원할 수밖에 엔비디아가 없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봅니다. 이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도 삼성은 지금 핀치에 몰려 있는데요. 일단 퀄컴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가을에 나오는 스냅드래곤 8 5세대 AP 같은 경우는 삼성 2나노와 TSMC 3나노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삼성 2나노가 TSMC 3나노 파생로드인 N3P와 같은 동격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역으로 보면 삼성 2나노가 TSMC 3나노보다 낫지 않다는 뜻이 담긴 내용이라고 봅니다. 삼성으로선 굴욕이지만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두 번째 노드인 2나노를 통해서 퀄컴 AP를 수주한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의 카운터 파트가 될 칩이 TSMC의 핀팻 마지막 노드인 TSMC 3나노가 되든 아니면 첫 게이트 올 어라운드 노드인 2나노가 되든 그건 차후에 따질 문제고 일단 퀄컴 칩을 잡아야 합니다. 이번엔 인텔인데요. 인텔의 경우는 이미 2나노를 포기하고 1.8나노에 집중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칩 명칭도 나왔죠. 1.8나노 칩은 바로 클리어워터 포레스트란 칩입니다. 인텔이 회사 명운을 걸고 있는 1.8나노 18옹스트롱 칩이죠. 당초 인텔의 20옹스트롱 2나노로 만들기로 했던 에로레이크, 루나레이크는 모두 TSMC 3나노에서 제작됩니다. 만약 클리어워터 포레스트 칩마저 차질이 생긴다면 인텔 제조는 끝나게 되는 셈이죠. AMD와 같은 팹리스에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텔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본래 인텔은 2나노, 1.8나노 공정에 20옹스트롱, 18옹스트롱이란 명칭을 붙이면서 기존의 반도체 미세 공정과는 다른 차세대 공정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그 20옹스트롱은 EUV 리소그래피 기술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인텔의 그 자체 게이트 올 어라운드 노드죠. 이 리본 팻과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인 파워비아를 처음으로 적용해서 최신 미세 공정에서 인텔이 TSMC나 삼성과 겨룰 수 있는지 검증하는 무대가 될 예정이었는데 결국 인텔은 20옹스트롱에서 손을 들고 1.8나노 18옹스트롱에 집중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클리어워터 포레스트가 사실상 인텔의 미래를 짊어진 칩이란 뜻인데요. 이 팹캐싱은 이 파운드리 재진출과 프로세서 제조 기술력 탈환을 위해서 4년 동안 5개 노드를 완성하겠다고 야심차게 밝혔지만 이제 막판 핀치로 몰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돌이켜보면 인텔은 여러 경영상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 애플을 위해서 스마트폰 칩을 만들 기회를 거부했고 AI 혁명의 운전석에 앉을 수 있었던 초기 라라비 GPU 프로젝트도 종료했던 게 인텔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AI 스타트업인 오픈 AI의 지분 일부를 소유할 기회도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뼈아프긴 해도 치명적 타격은 아니었는데요. 인텔의 가장 큰 실수는 뭐니뭐니 해도 10나노 노드를 실패한 것입니다. 엔지니어 홀대가 누적돼 왔고 관료적 인텔이 강화된 결과 10나노 노드에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경쟁사 AMD가 뜨고 파운드리인 TSMC도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드는 인텔의 침체는 파운드리인 TSMC의 급성장 그리고 X86 맞은편에 있는 ARM IP, ARM의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ARM은 이제 데이터 센터와 소비자 시장에서 AMD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감과 아우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삼성과 인텔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몰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칩업계 공룡이 바로 인텔과 삼성이죠.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